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57%, 그리고 코스닥은 1.26%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이틀밖에 시장이 열리지 않았는데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시장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번 주말 같은 경우는 조금 편하게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식 관련 시황을 이야기한 지가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이니까 한 12년 정도 이렇게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시장이 좋을 때는 그렇게 큰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쭉 이렇게 하락할 때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죠.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시장이 하락할 때는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서 이렇게 주식을 매수하는 쪽으로, 또 그리고 시장이 쭉 이렇게 올라갈 때는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큰 이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올려드리는 시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이 되고, 또 보는 분들 제각각이 투자 실력도 다르고 또 자금 사정도 다르고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시황을 참고로 해서 투자를 진행하시는지 궁금한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무엇보다도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올려드리는 시황이 과연 이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가 되고 또 실제 수익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걱정도 많이 되고 또 궁금하기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 시황을 쭉 참고하시고 또 저와 함께 오래 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라고 성과를 이렇게 쭉 올려줄 때면 사실 굉장히 좀 반갑기도 하고 좀 안심이 되기도 하고, 또 그분 쭉 올려주시는 걸 저 지난 글들도 있거든요. 쭉 보다 보면은 이분은 이제 됐다, 어딜 가서라도 이분은 절대 투자로 손해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비유가 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어릴 때는 항상 돌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쭉 되면 아이고 이제 다 컸구나, 혼자서도 나가서 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이렇게 카페를 쭉 오래 운영하다 보면 12년이나 됐습니다. 보면은 초보자 티가 막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쭉 흘러가지고 자꾸 이제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겠죠. 쭉 성과를 쭉 주시는 거 쭉 보면은 아이고 이분은 이제 다 됐구나, 이분은 어디 가셔도 잘할 수 있겠구나, 좀 혼자서도 충분히 이 험한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꿋꿋하게 묵묵하게 나아가시면서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도 이 카페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작년, 물론 간간히 좀 올려주십니다만은, 이분께서는 작년 1년 동안의 이 투자 성과에 대해서 정리를 쭉 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래 해가지고 팔았는데, 이 사실 전부 다 수익 내고 판 겁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저렇게 팔고 있고 이런 분들도 아실 거고, 또 그리고 우리 카페에 계시는 함께 오래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물론 저런 성과를 못 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숙제를 냈잖아요. 적어도 손해보고는 팔지 말자, 이런 숙제를 냈다 아닙니까? 저런 성과를 쭉 볼 때마다 정말 좀 감격스럽죠. 저분이 저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을 거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 빨간색을 보면 아이고 저렇게 수익 내고 팔겠구나 싶어도, 막상 해보면은 저렇게 모든 종목에서 수익을 내고 팔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는 이렇게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라고 해서 쭉 주시는 거 쭉 보면은 아이고 그래도 또 한 분이 또 이렇게 스스로 이제 일어나실 분이 또 생겼구나,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뿌듯하죠. 아무쪼록 이분께서도 이제 다 된 거예요. 앞으로 저런 좋은 투자 습관을 계속 실천만 해서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전진만 계속 해 나가다 보면은 저절로 복리를 누리게 되고, 또 투자금도 좀 들이게 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마치 이렇게 눈덩이에 굴리듯이 점점 커 나갈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참 올려주셔서 저도 조금 보람도 좀 느끼고 좀 감사하고 좀 만감이 교차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불가능할 것 같아도
모든 종목에서 저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파는 것이 실제 가능하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수익 내고 판다. 절대 손해보고 팔지 않는다. 그리고 현금 비중, 주식 비중 잘 조절한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는 시장 참고로 해서 좀 자기 나름대로 창의적인 방법도 좀 적용을 해본다. 이렇게 조금씩 발전하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다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올려주셔서 고맙고, 다른 분들께서도 저렇게 잘 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기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뭐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다 저런 성과를 내 가지고 뭐 우리가 한번 사는 이 삶이잖아요. 이 삶을 갖다가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데 이 주식 투자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미약하다마 제가 올려드리는 여러가지 영상들, 글들, 뭐 시장 관련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삶의 투자에 전부 다 도움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료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께서도 꼭 저런 성과를, 빨간색의 성과를 올해는 꼭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리 관련 이야기, 물가 관련 이야기 좀 하고 시장 종목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영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영국에서 쭉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제 그동안 풀었던 유동성을 회수한다는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작년 8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렸죠. 이렇게 쭉 올렸습니다. 저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대출 많은 분들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또 뭐 집 가격이 떨어지니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자칫 나는 뭐 고점에서 샀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면 이 역시 또 부담스럽죠. 그런데 크게 보면은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동안 돈이 많이 풀었기 때문에 풀린 돈을 좀 회수도 좀 해야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이 경제 사정이 좋기 때문에 저렇게 금리를 올려도 뭐 어려운 일이 있긴 합니다만은 큰 나라에서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이렇게 나라 전체가 이렇게 쭉 굴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저렇게 금리를 올릴 수 없는 그런 국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너무 정치권에서 장난을 많이 쳐서 정말로 개판으로 만든 그런 국가들도 있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물가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더라고. 뭐 국수 하나에 10,000원 한다, 10,000원 한다, 엄청나게 비싸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마 그런 이야기들은 이런 국가들에 비하면은 참 정말로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이런 국가들 물가 상승률을 한번 보십시오. 베네수엘라가 686%나 지금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뭐 수단 339%가 저거 엄청난 겁니다. 레바논도 224%나 급등을 했어요. 뭐 시리아, 쿠바, 수리남, 짐바브웨, 아르헨티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터키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나라이고요. 다 알고 있었던 나라고, 뭐 터키 같은 경우는 좀 봐야 됩니다. 이게 너무 최근에 급격합니다. 관련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터키 물가 엄청나게 지금 올랐죠. 자, 물가 관련해서 터키 좀 보도록 합시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요걸 볼까요? 이렇게 볼까?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랐죠. 갑작스럽게 올랐죠. 그동안 좀 물가가 잘 유지가 되다가요, 좀 불안한 적도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랐죠. 저거는 정말로 나라가 이제 힘든 겁니다. 돈의 가치가 그냥 빵빵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칼국수가 10,000원이나 합니다. 아이고 진짜 먹고 살기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가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은 10,000원 했는데, 아이고 가보니까 지금 20,000원에요, 30,000원에요, 50,000원에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는 국가인데, 지금 터키가 지금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저게 왜 저런 일이 발생이 되냐면은 이 정치하는 애들이 무식해서 그래요. 우리는 뭐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행정부, 이 정치와 그리고 은행이 좀 분리가 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분리가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이 한국은행, 우리로 치면 은행장을 갖다가 이렇게 쭉 지명을 하고, 또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치는데 이 대통령이 포함된 당이 다수당이 돼 가지고 이
뭐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여기다가 이제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뭐 청문회 뭐 대충 밀어붙이고 뭐 제가 해서 이렇게 올려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치권에서 원하는 대로 중앙은행에서 발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막 풀어제끼 불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을 풀어제끼면 뭐 오전 시황에서도 여러분들께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사탕 먹으면 달달하이 맛있죠. 그런데 그걸 많이 먹으면 이빨이 썩어 빠진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빨이 썩어 빠지는 거하고 이 달달한 거하고 좀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 같은 국가도 그런 겁니다. 이 중앙은행장을 갖다가 이 정치권 입맛에 맞는 대로 뽑아가지고 돈을 갖다가 막 풀어제끼 뿌는 거예요. 앞서 본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국가들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막 푸다 보니까 이빨이 그러니까 달달한 거 먹는 동안은 잘 못 느낄 때 이렇게 잘 못 느끼다가 그게 어느 순간에 빵 터지게 되면 그러니까 신용을 잃게 되면은 화폐에 대한 신용을 잃게 되면 이 돈이고 종이었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인식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물가가 이렇게 폭등,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월급 받는 사람들 거의 죽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국가들 앞서 본 나라들이고 지금 터키가 이제 다시 제동을 했습니다. 이래 되면 터키 골 때리는 일 생길 겁니다. 저렇게 지속이 되면 사회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치안이 개판이 되고 누가 맞아 죽든가 합니다.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또 이래 군인들이 나서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탄압하고 막 이렇게 되겠죠. 특히 한번 지켜보세요. 골치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들도 항상 저런 위험에 좀 도사리고 있죠. 또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표를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돈을 갖다가 막 주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뭐 어떻게 해서 줍니까? 뭐 100조를 주든 200조를 주든 뭐 정치하는 사람은 무슨 돈이 있어요? 지가 벌어서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가진 발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막 뿌리뿌게 되면은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높은 국가들이 많이 있고, 좀 그런 국가들이 뭐 사회적으로 좀 불안하고, 그런 국가들 경제 위기가 올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될 때 신흥국 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금리를 이미 올리고 있고 잘 버텨주기 때문에 괜찮은 국가입니다. 아주 건실하고 튼튼한 국가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국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가들은 이제 문제가 하나씩 불거지는데 그게 우리 예전에 겪었던 아시아 위안위기 이런 것처럼 뭐 전이가 돼가지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뭐 전달이 안 됐으면 좋겠죠. 일단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제 물가 관련해서 잠시 조금 말씀을 드렸고, 뭐 우리나라는 아직은 괜찮은데 멀리 보면은 좀 위험성이 좀 도사리고 있긴 합니다. 오전 시장에서 뭐 충분히 말씀드렸고 카페에서 간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떤 말씀드렸는지 여러분들은 뭐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을 좀 들여다보면은 이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조금 매도가 있었고요. 뭐 연기금하고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과도기를 이렇게 지나고 있지만은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창구를 하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거의 뭐 의미가 없는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뭐 계절 독감 수준으로 이렇게 규명하니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지금 이미 뭐 영국 뭐 또 그리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뭐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있디 말디 뭐 사회 통제는 안 할란다 이런 국가들도 막 생겨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뭐 통제를 갖다가 이제 안 하겠죠. 안 하고 사람들은 일상이 복귀될 거고 또 실제로 바이러스에 대한 치명률이 낮다 그러면은 굳이 통제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면 다시 보복 소비가 또 이렇게 쭉 부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시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생길 거고 또 이렇게 세상은 흘러갈 겁니다. 여튼 지금 앞으로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이렇게 된다. 경제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다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싼 게 맞죠? 지금 우리는 싸다고 보고 형편되는 대로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습니다. 자,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16개 종목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다 우리가 꼭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종목이 많아서 이렇게 플래너를 통해서 쭉 참고를 하다 보니까
요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거는 제가 쭉 주말 동안 살펴보고요.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다음 주 월요일날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 오늘은 한 종목이 검색이 됐는데 한국항공우주가 이렇게 검색이 됐어요. 이거는 장기적 관점에서요, 계속 들고 가도 됩니다. 들고 가도 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장기로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뭐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무시하고 계속 들고 있던가, 아니면 물량을 한 반 정도 이렇게 팔아서 이렇게 좀 조정이 되고 나면은 다시 되사서 물량을 좀 늘린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신규로 내가 들어간다면은 지금 이미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기술적 지표가 무너져 가지고 다시 올라갈 때 그때 신규로 접근한다든가, 적어도 한 3가지 정도 옵션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죠. 일단 뭐 오늘은 한 종목밖에 없기 때문에 뭐 살펴볼 게 별로 없습니다. 여튼 오늘 뭐 우리 카페 회원님께서 뭐 수익 관련해서 쭉 정리해 주신 거 보고 저도 좀 고맙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계속 수익 내고 팔 수 있는 비결, 뭐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올해 또 숙제도 내드렸죠. 손해보고 팔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거는 좀 정신력에 대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이 한 종목을 갖다가 이렇게 매수를 결정할 때는 이 종목의 주가가 상승한다고 보고 매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조금 상승하다가 쭉 이렇게 미끌리는 경우도 있고, 아예 뭐 매수하는 그런 순간부터 계속 이렇게 미끌리면서 예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흘러가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만날 때 뭐 추가 매수도 하고, 추가 매수가 안 될 여건이라면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모든 종목을 다 수익 내고 팔겠다는 그런 집념이 있는 거죠. 버티는 겁니다. 계속 수익 낼 때까지 쭉 버티는 거고, 실제 저도 뭐 그렇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걸 이런 쭉 보게 돼서 이런 쭉 빨간색을 쫙 보게 되면은 이분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버팀에 대해서 기다림의 미학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내놔도, 여러분들 자녀 키우다 보면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아 이제 우리 애가 다 컸구나, 참 그런 느낌이 들듯이 저도 이런 거 보면은 야 이번에 이제 어디 내놔도 잘 하시겠다 해서 좀 든든한 그런 기분이 들죠. 뭐 저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다 저런 결과를 맞이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제가 지난 12년 동안 계속 이렇게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뭐 투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적어도 뭐 허공에 날리는 게 아니라 보람이라도 찾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틀밖에 거리가 없었는데 이렇게 상승 마감해서 뭐 그나마 좀 발을 쭉 뻗고 주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주 되면 또 새로운 일이 또 일어나겠죠. 또 그에 맞춰서 시장을 보기로 하고 이번 주는 이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